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터넷으로 기타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기타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산을 설정하는 겁니다. 기타 가격대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. 10만 원짜리의 저가 기타도 있고 2천만 원이 넘는 기타도 있습니다. 예산을 설정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하는 실수는 30만 원대 기타 이런 겁니다. 뭐가 문제냐면 30만 원대 기타는 31만 원부터 39만 9,900원까지 있겠죠. 31만 원짜리 기타보다 39만 원짜리 기타가 좋은 건 당연할 겁니다. 그러면 39만 9,900원보다 조금 비싼 41만 원짜리 기타는 어떨까요? 조금 더 좋겠죠. 이렇게 하다 보면 순식간에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. 아반떼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조금씩 얹다 보면 더 좋은 기타를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추천드릴 때 맥시멈 금액을 정할 것을 추천드립니다. 리밋을 정하는 거죠. 20만 원 이하, 30만 원 이하, 40만 원 이하. 그래서 난 죽어도 이번에 기타를 살 때 30만 원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어떤 리밋을 설정하면 조금 사기가 수월해집니다. 가장 낮은 가격대 20만 원 미만의 기타는 사실 비추합니다. 이런 기타들은 대부분 기타 학원이나 동호회에서 학생들을 위해 구비해 놓는 기타입니다.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을 둘째치고 튜닝이 잘 맞지 않아요. 30만 원 이상, 50만 원 미만에는 가장 많은 기타들이 존재합니다. 이 가격대의 기타를 중저가 기타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국내 브랜드가 많고요. 이 가격대의 기타가 입문자에게는 가장 추천드리는 가격대입니다. 연주감도 나쁘지 않고 소리도 꽤 좋습니다. 여유가 좀 되신다면 50만 원 미만, 난 조금 가격을 아끼고 싶다라면 40만 원 미만의 악기를 사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이제 50만 원 이상, 100만 원 미만의 기타들, 이 정도의 가격대의 기타가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. 물론 30에서 50만 원 사이의 기타보다는 당연히 소리가 좋습니다. 디자인도 예뻐요.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좋아 보입니다. 하지만 가격이 사실은 2배 가까이 되는데 2배 이상 엄청나게 좋지는 않습니다. 이 가격대의 기타는 소리와 그닥 상관없는 화려한 디자인 때문에 비싼 경우도 있고, 아무튼 조금 애매합니다. 특별한 경우 내가 정말 돈을 많이 쓰고 싶다, 나는 돈이 남는다가 아니고서는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의 기타를 쓰다가 내가 좀 기타를 전문적으로 쳐야겠다, 좀 난 잘 치는 것 같다,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기타를 사도 된다고 하는 것 같고 나는 좋은 기타가 눈에 들어온다면 한 방에 200만 원 정도의 기타를 사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야 확연한 차이도 좀 느낄 수 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. 사실 100만 원이 넘는 기타를 사실 분들은 이 영상을 굳이 참고하거나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. 입문용 기타로 100만 원이 넘는 기타는 당연히 비추를 드립니다. 왜냐면 여러분이 기타를 산다고 해서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 기타는 인테리어 소품 정도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0만 원이 넘는 기타는 사실은 좀 비추를 드립니다. 금액 상관없이 난 입문이지만 너무 좋은 걸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좋은 샵에 가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도 100만 원이 넘는 악기는 인터넷으로 사지 않습니다. 기타를 고를 때 중요한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. 디자인에는 색깔과 바디 사이즈가 포함됩니다. 기타 바디 디자인은 사이즈와 직결되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남녀 할 거 없이 조금 작은 바디를 추천드립니다. 여러 동호회나 주변의 추천으로 인해서 큰 바디가 소리가 좋고 풍성해서 기왕 그래도 나는 좋은 소리를 얻어야 되니까 큰 바디를 사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, 개인적으로는 큰 바디 소리 크고 풍성합니다. 하지만 연주감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. 저도 큰 바디의 기타 쓰는데요, 오래 치면 팔 저리고 불편해요. 그리고 중저가 악기는 사실 소리가 거기서 거기, 그냥 연주감이 편해야 오랫동안 부담 없이 재미있게 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색깔은 다양하게 있는데 취향대로 고르시면 됩니다. 이거는 나중에 실전 고르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. 기타를 고를 때 중요한 세 번째는 피니쉬 방식입니다. 이름부터 좀 낯설 수 있어요. 피니쉬가 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타의 마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입문자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요. 기타는 나무색이긴 하지만 나무 그대로의 색이 아니라 나무를 가공해서 그 위에 또 색칠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, 이 마감을 유광으로 했는지 무광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피니쉬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. 무광과 유광 피니쉬의 이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. 그냥 유광, 무광이네 라고 판단하는 편입니다. 먼저 유광 피니쉬의 장점은 번쩍번쩍 광이 나서 굉장히 예쁩니다. 그리고 코팅이 상대적으로 약간 두꺼운 편이라서 기타의 나무를 충격으로부터 혹은 습도로부터 조금 보호가 더 잘 되는 편입니다. 단점은 무광 피니쉬에 비해서 유광 피니쉬가 상대적으로 조금 답답한 사운드로 들릴 수 있습니다. 무광 피니쉬의 장점은 나뭇결이 그대로 느껴지고 만져집니다. 그래서 마치 진짜 나무를 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코팅이 얇은 편이기 때문에 나무의 울림을 최대화해줍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풍성하고 따뜻한 소리가 납니다. 하지만 단점은 피니쉬가 얇기 때문에 충격이나 기스 이런 거에 좀 깨질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. 습도에도 아무래도 조금 더 예민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. 그래서 저는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무광보다는 유광 피니쉬를 추천드립니다. 다음 편에는
인터넷에서 기타를 고르는 본격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